한국에서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자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며 한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번 계엄령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는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시민의식 수준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앞다투어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는 이번 계엄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헤더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국가인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들을 취재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엄청난 특종감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일단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취재를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계엄령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잇따라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한국의 계엄령에 대한 소식보다는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보도자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매우 진보된 민주주의 체계를 국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지게 된 국가답게 이러한 불합리한 계엄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주권의식을 갖고 직접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다른 국가들은 지도자의 능력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게 된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6월 민주항쟁 등 국민들이 직접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얻어낸 국가로 이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얻어낸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일단 한국의 시민들은 기습 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빠르게 시위 장소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결국 계엄 선포 후 1시간도 안 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계엄 선포에 완벽하게 대응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은 항상 진보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인지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뛰어나고 또 잘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이전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를 가진 국가이며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능력을 살려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해시태그와 라이브 스트림, 정보 캠페인을 사용하며 정보를 공유했고, 실시간 모바일 채팅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여 시민을 동원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계엄령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신속하게 모인 한국 시민들은 폭력이 민주적 절차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비폭력 저항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1987년 6월 민주투쟁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고, 이들은 아무리 흥분되는 상황이더라도 폭력을 피함으로써 규율과 단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게 한국 대통령이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계엄령은 한국 시민들이 빠르게 행동하며 저지한 탓에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한국 국민들은 계엄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터주었고, 결국 3시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의사당으로 들어가 계엄령 반대 투표를 완료한 덕분에 계엄령은 선포된 지 6시간도 안 되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오직 한국 국민들이 이뤄낸 특별한 성과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상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이를 이미 알고 있던 똑똑한 한국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서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수십 년 전에 민주주의를 쟁취했을 때처럼 결국 이번에도 계엄령을 해제하게끔 만든 건 전부 한국의 국민들이었으며,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가 뭔지를 전 세계에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희 팀원들 모두는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미국에서는 절대로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또 이건 실제 사례가 증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한국의 높은 수준에 감탄하며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시민들은 개인적 이익보다 집단적 안녕을 우선시하며 국가를 위해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재난 기간 동안
혼란을 틈타 근처 매장을 약탈하거나 가격 폭리를 취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미국인들은 흑인을 억압하지 말라며 시위를 벌이는 듯했지만 결국 근처 매장을 약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들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는 등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강화한다는 것을 이미 수십 년 전에 깨달은 한국인들보다 현격히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었고, 저희 팀원들 모두는 미국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인들의 단결과 이타심의 정신을 절반도 흉내내지 못할 것임을 확실하게 느꼈기에 그저 한국에 대한 부러움만을 느낄 뿐이었던 것이죠. 한국 시민들이 새벽 시간임에도 몇 시간 안에 수천 명이 모인 것은 또 어떻고요? 한국인들은 첨단 기술, 소셜미디어 플랫폼, 각종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시위를 조직하고 전략을 소통하며 독보적인 속도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건 미국인들은 흉내조차 내지 못할 극강의 단합력이었기에 저는 이런 게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마음먹고 진행된 여성행진은 분명 대규모 시위였지만 조직하는 데 몇 달이나 걸렸고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등 그저 부작용만이 가득했던 실패한 시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사회 불평등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또 어떻고요? 이들은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프랑스는 망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음에도 결국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장되기까지는 몇 달이나 걸렸고 시위대 사이에서도 계속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국인들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동원 속도와 규모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선진적인 시민 책임의식과 집단적 목적을 보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의식 수준은 서유럽이나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인들은 늘 명확하고 통일된 초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그저 계엄령 해제라는 구호만을 외쳤고 모든 행동은 이 단일 목표에 집중되었는데요. 한국의 시위에는 꼭 이러한 단일된 목표만이 주장되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시위 방식을 당연하게만 여기는 경향이 있던데 사실 이건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매우 특별한 국가임을 곧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절대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이 없는 개인주의적인 프랑스인들이 겨우겨우 모인 노란조끼 시위만 해도 각계각층들이 모인 시위대들은 서로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구호들만 외쳐댔고 결국 시위는 불합리함을 항의하는 장이 아닌 그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떼를 쓰는 모임쯤으로 치부되며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위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시작되지만 결국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내분이 일어나 와해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직접 피를 흘린 사람들답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계엄령 취소라는 통일된 구호만을 외쳤고 덕분에 한국은 단일 목표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을 막아낼 수 있었으며 결국 국회의원을 의사당으로 진입시켜 원하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죠. 아무래도 20세기 군사 독재 정권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을 극복해온 한국의 역사는 억압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심어준 모양이었는데요. 애초에 민주주의를 오롯이 국민들의 노력만으로 얻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한국의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의 유산은 시민들이 모이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한국인들 스스로 느끼게 해주었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이 모이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이뤄낸 것처럼 국민들이 모두 결집한다고 해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늘 달성되는 것만은 아니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능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중국 천안문 광장 시위만 해도 이 시위는 대담한 저항 시도였지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달성하는 조직적 응집력과 국제적 연대가 부족했고 결국 대참사로 막을 내렸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보궐력은 시민들이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억압적인 시나리오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보다 한국 시민들의 놀랍도록 뛰어난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포착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속한 CNN을 시작으로 해외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국 계엄령에 대한 주제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외신들 또한 한국의 계엄령은 결국 한국의 가치를 낮추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악수로 작용할 거라는 부정적인 보도를 내기보다는 다들 저처럼 한국 국민들의 수준 높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칭찬 일색인 거 아니겠어요? BBC만 해도 이례적인 칭찬의 기사를 쏟아내며 수천 명의 한국인이 새벽 시간임에도 1시간 만에 동원되어 단 한 건의 폭력 행위도 없이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는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BBC는 한국의 이러한 대규모의 규율 있는 시위는 잘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BBC는 혼란이 아니라 촛불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증명하는 것을 전 세계는 경외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이례적인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놀랍게도 가디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언론들은 이번 시위에 정말로 깊은 영감을 받았는지 한국인들이 첨단 기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대규모 시위를 정밀하게 조율한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위 경로를 안내하는 실시간 지도부터 참여를 추적하는 앱까지 한국의 기술적 정교함은 가히 혁명적이라며 감탄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가디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혁신과 통합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국 시민들의 높은 수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저는 역시나 한국에 감탄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한국인들의 높은 교양 수준에 또다시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에 미국 뉴욕타임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위대가 시위 후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고 청소하는 등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직 한국에서만 수천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거리를 전혀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거든요. 사실 뉴욕타임즈가 언급한 부분은 저 또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시위대 스스로가 사용한 장소를 청소하고 공공장소를 더럽지 않게 하며 시위가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모습은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미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더욱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약탈과 폭력을 일삼으며 주변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고 이러한 부분만 봐도 미국은 집단 규율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논평을 본 다른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미국과는 달리 역경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에 감탄하며 시민의 규율을 강화하면 위기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한국에 감탄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세대가 단결한다는 부분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겪는 부분이고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한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는 늘 그랬듯이 모든 세대가 단결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의 노년층은 과거의 투쟁에서 지혜를 가져오고 젊은 세대는 에너지와 기술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시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켰죠. 미국에서는 위기 상황마다 세대 간 분열이 자주 발생하며 미국의 젊은 층과 노년층이 우선순위와 해결책을 놓고 충돌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마치 이러한 단합이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다니 정말 한국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과 한국인들은 불의에 반드시 저항하는 수준 높은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 되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의 시위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의 한국은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선진국이었으므로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은 전 세계가 주목하며 더욱 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기에 아직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들의 수준은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완전히 잠재우게 되었죠. 생각해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민들이 그러한 계엄령에 저항했고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계엄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계엄령 명령이 취소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완벽히 지켜지는 국가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어요? 즉, 이는 한국의 제도들이 매우 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당하는 참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캐나다만 해도 그렇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전쟁조치법을 발동하여 사실상 계엄령을 부과했을 때를 돌이켜보세요. 당시 450명 이상의 개인이 영장 없이 구금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그저 강제조치에 의해 희생당해야 했거든요. 또한 시민들의 이동 및 언론, 집회의 자유가 축소되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결국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캐나다 연방 당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지역 간 분열이 악화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다른 높은 수준을 갖고 있던 거였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위기 상황마다 늘 똘똘 뭉쳐 단합을 하는 불가사의한 국가라는 것을 알아냈고 한국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한국은 수천 년 전부터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의 화합, 집단적 안녕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한국인들은 더 큰 선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경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위기시 늘 응집하며 공통의 적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단결의 역사는 이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상 전세를 뒤집는 핵심적인 키가 되곤 했어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에도 의로운 군대로 알려진 조선의 지역 민병대가 일본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는데요. 조선의 왕과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와 가족, 그리고 동료들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 맞서 싸워 예상치도 못한 선전을 해나갔죠.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은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식민지 지배에 항의했거든요. 일제의 잔인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공동의 적에 맞서 국민적 단결을 보여주었고 이는 인구 대비 세계 최대 규모의 단합된 한 거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이러한 위기 상황마다 늘 단합하는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똑똑히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참사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이재민과 인프라가 파괴되는 등 한국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재건을 위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필요했고 전 세계 모두가 한국은 절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인프라는 전부 파괴되었고 또 한국에서는 자원조차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며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 지형을 가졌기에 그야말로 한국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전부 갖추지 않고 있던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인들은 제철소, 조선, 전자제품과 같은 산업화 프로젝트에 한몸을 희생하며 기여했고 결국 이러한 전국적인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재건의 역사를 공유한 덕분에 한국인들은 대규모 시위나 재난 구호 활동을 조직하는 등 현대의 도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 문화를 얻을 수 있던 거였습니다. 즉, 한국인들이 이번 시위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그저 평범하게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직접 피를 흘려봤을 뿐더러 완전한 최빈국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수준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국만이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점은 앞으로 한국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은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늘 이번처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역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민족사와 집단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교육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단결한 역사를 배우고 계속해서 복습하니 당연히 이러한 유사시 상황에 자연스레 단합해서 이겨내는 것이고 한국에서 이러한 역사 교육이 반복되는 한 한국은 계엄령보다도 더욱 큰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늘 극복해내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역사라는 과목 자체를 등한시하고 이에 한술 더 떠 자신의 조국의 역사에 대해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미국과 한국 중에 어떤 나라가 더욱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지는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외신들 모두가
이번 계엄령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러한 외신을 구독하는 전 세계의 독자들도 한국의 높은 수준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든 모양이었고, 저는 이 나라의 회복력과 단일 민족에서 나오는 엄청난 단합력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